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성수의 조성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중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 비밀 유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하여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간간죄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있었고 이후 중간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후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기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기소 이유가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희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CCTV, 통화 내역, 메시저 대화, 사건 전후 행동, 이런 객관적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정말 한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자료와의 모순, 사건 전후 정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